소금을 아예 먹지 않는 것이 건강에 더 좋은가요? 결론은 소금은 생명이다. 소금은 피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까 콜레스테롤과 마찬가지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나쁜 놈이다.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은 생명이고 꼭 필요하다. 소금도 생명이고 꼭 필요하다. 최근 연구가 여태까지 이제 일반적인 소금은 고혈압의 원인이다. 그리고 소금을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 어떻게든지 저염식을 해라. 최근 연구는 소금 섭취가 혈압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고 안 끼치는 사람이 있다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염 민감성, 염 저항성. 소금 섭취량이 증가하면 혈압이 올라가는 염 민감성. 소금 섭취량과 관계없이 혈압에 아무 변화가 없는 사람은 염 저항성. 이것이 한 반반 정도 된다. 그리고 최근 동국대에서 메타 분석한 연구 자료 결론입니다. 혈압이 상승하는 사람도 혈압 상승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 보니까. 소금 3g 더 먹었는데 1ml 더 올라갔더라. 나트륨 1g, 소금 기준은 2.5g인데 수축기 혈압이 1ml 올라가고 소금 3g 더 먹는다고 해서 1ml? 글쎄 저도 이 수치가 조금 더 검증을 해봐야 되겠네요. 동국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하루에 혈압이 3, 40이 왔다 갔다 합니다. 좀 운동하고 뭐 좀 열 좀 내고 하다 보면 1ml는 의미가 없는 수치 아닌가. 그래서 소금과 혈압은 큰 관계가 없는데 정상인은 소금 섭취를 줄여도 혈압의 변화가 별로 없더라. 소금과 장수의 관계에서 하버드 의대 100세 장수법을 연구한 책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장수인들 노인 집을 방문해서 다 인터뷰하고 다 검사했는데 그들이 짜게 먹는 것을 종종 보았다. 소금에 민감한 장수 노인은 본 일이 없다. 소금에 민감한 사람들은 소금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소금에 민감한 체질이 아니라면 소금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는가. 소금이 좋은 소금이 있고 나쁜 소금이 있다. 정제염은 공장에서 만든 기계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천연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 있는데 정제염은 그런 걸 다 뺀 나트륨뿐이다. 그래서 건강에 위험하고 먹어서는 안 된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정제염도 영어로 얘기하면 refined salt입니다. 정제한 겁니다. 바닷물을 100% 자연산 바닷물을 정수해서 이온 교환막을 통해서 염화나트륨 NaCl만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 오염물질 제거하고 염도를 균일하게 만든 겁니다. 100% 천연 바닷물이고 모든 가공식품도 다 정제염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소금 속의 미네랄은 무기질 미네랄이다. 무기질 미네랄은 혈관에서 대사물과 결합해서 결석을 만듭니다. 소금 속의 미네랄은 또한 무의미한 양입니다. 우리가 식물이나 해조류를 통해서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다양한 양질의 식물성 미네랄이 풍부한데 식사 때 적당량의 채소하고 해조류만 먹어주면 충분하고도 남는데 이 굳이 조금 들어있는 그 미네랄, 소금 속에 있는 미네랄, 그것도 무기질 미네랄을 꼭 소금에서 먹어야 되느냐. 저는 정제염을 먹습니다. 정제염을 먹고 소금에 필요한 건 NaCl이고 놀라움은 결석입니다. 결석은 몸에서 자라는 돌인데 무기 물질이 응집된 겁니다. 이에는 치석, 귀에는 이석, 눈에는 결막 결석, 쓸개에 담석, 신장에 결석, 요로 결석. 결석은 석회석 돌가루고 석회석은 CaO, 칼슘 산화물인데 석회석에 있는 Ca가 미네랄입니다. 뭐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도 설악산 등산 가서 오색약수 가서 유황 많다는 오색약수 즐겨 마셨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무기질 유황입니다. 유황은 몸에 필요한 미네랄 맞는데 몸에 필요한 건 유기질 유황이어야 되는데 그건 그냥 철광석에서 나온 그냥 무기질입니다. 그것은 몸에서 그냥 쌓입니다. 먹고 몇 년에 한 번씩 가서 먹은 거니까 그냥 그런데 가끔 광산이나 거기 인근 주민들이 병에 걸려서 이렇게
나오는 뉴스들을 이게 원인이 이런 것들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물에서 영양분을 찾는다. 소금에서 영양분을 찾는다. 그것도 무기질, 미네랄을 거기 있는 걸 찾는다. 근데 그냥 채소하고 해조류를 먹으면 되지. 이거는 분명한 과학적 근거입니다. 물과 소금은 영양분이 아닙니다. 영양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을 분해하고 이동시키는, 그리고 매개하고 촉매 역할을 하는 물과 소금이지 그 자체가 영양분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지만 영양분은 아니고 이 영양분을 이동하고 분해하고 매개하고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돗물도 좋고 정지염도 좋고 그 원래의 성분을 그대로 기능을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물을 2리터 마셔야 될까요? 제 결론은 많은 논란이 여태까지 정설이 2리터의 물을 하루에 먹어야 된다. 이게 상식이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저는 하여튼 얼마나 먹어야 되는가 때문에 한 30권 책을 독파했습니다. 결론은 몸이 원하는 만큼 먹으면 된다. 물은 계절과 활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대에 사는 우리는 물이 너무 풍족해서, 하지만 옛날에는 원시대에는 먹는 물이 모자라서 잘 없습니다. 먹는 물이. 인체는 물을 절약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 명료한 그 몸이, 그 물 절약 시스템을 갖고 있는 몸이 야 물을 원한다 하는 그 사인을 줄 때, 목 마를 때 그때 먹으면 되지 않느냐. 목이 마르지 않은데 왜 물을 마셔야 되느냐. 배가 고프지 않은데 왜 밥을 먹어야 되느냐. 졸립지 않은데 왜 잠을 자야 되느냐. 이건 인체의 섭리입니다. 얼마나 마셔야 되고 얼마나 먹어야 되고 얼마나 자야 되고 이 모두 다 제 원칙은 몸이 요구하는 만큼입니다. 어떤 동물도 어떤 짐승도 이걸 묻거나 배우지 않습니다. 그냥 본능대로 합니다. 중요한 과학적 근거를 얘기하겠습니다. 물 하루에 8잔이란 2리터인데 2리터를 먹어야 된다는 것이 옛날 연구 결과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라고 2022년 미국 명문 듀크대에서 연구한 결론입니다. 이게 유명한 사이언스 잡지에 게재됐습니다. 수십 년 전 연구를 잘못 이해한 권장량이다. 하루에 8잔이라는 것은 음식, 음료 다 포함한 총량인데 이거를 물 8잔으로 잘못 해석했다. 이것이 22년 12월 6일 날 워싱턴 포스트하고 주요 언론에 크게 났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영양학회에서도 성별 나이별로 다시 제시했습니다. 음식에서 먹는 물도 있고 음료에서 먹는 물도 있다. 다 포함해서 2리터다. 60세 남성은 하루 음식에서 1.2리터를 수분을 섭취한다. 그래서 추가로는 많아야 1리터 정도 추가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500ml, 우리 생수 500ml 한 병이죠. 보통 하루 종일 이거 2병 정도는 마십니다. 그냥 보통 몸이 원하는 대로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영양학회에서 제시한 나이별, 성별, 얼마나 물을 먹어야 되냐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곧 몸이 원하는, 목이 마를 때 마시면 된다는 것입니다.